디지털 하베입니다. 간략하게 T7 쉴드 1TB짜리를 박스 오프닝과 함께 속도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T7 쉴드를 한 7, 8개월 전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해봐서 속도도 알고 하는데, 전에 1TB짜리를 전에 산 T7 쉴드는 출시 초기에 제가 출시된 지 한 2, 3개월 된 시점에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가격이 부서져서 제가 갖고 있는 훨씬 느린 절반의 속도밖에 못 내는 T5 SSD와 가격이 거의 같더라고요. 뭐 한 $10 차이도 안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100불 주고 샀거든요. 웬떡이지 그리고요. 근데 작년 연말에 아마존에서 프라임 세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마침 미국에 있는 친구가 1월 달에 여기 들어올 예정이 있어서 그 친구한테 부탁을 했죠. 구매를 했는데, 물론 기다리면 가격이 더 내려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이게 원체 싸게 나왔어요. $80에 나와서 부가세를 내고 구매를 해도 뭐 $87인가 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1TB 3.2 2세대 속도로 이 제품을 구한다는 게 뭐 떨어져야 얼마나 떨어지겠나 싶더라고요. 여기 있는 2TB짜리 이게 하드디스크도 7, 80불 하거든요. 물론 뭐 용량이 2배이기는 하나, 이게 워낙 가격이 싸서 이 정도 수준이면 이제는 대용량 영상을 저장하려 하면 몰라도 이걸 사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제품을 한번 소개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건 기존에 T7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작년에 삼성에서 떨어뜨려도 좀 더 안전한 IP65래네요. 이게 방수인지 뭐 방진인지 모르겠는데 3m 드랍 리지스턴스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속도가 원래 1Gbps 나와야 되는데 애플 기기들은 맥이나 아이패드 프로나 M칩이죠. M칩 기기들은 속도를 못 내요. USB 임플리멘테이션에 문제가 있어갖고 엄격히 따지고 보면 결함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마 대략 이게 인텔 칩에 들어가면 초당 900MB 이상 뽑아주는데 M칩에서는 뭐 600 잘 나와야 700 나올 겁니다. 결함 있는 기기를 구매했으니 방법이 따로 없죠. 애플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기기와의 호환성 문제를 전혀 고려를 안 하고 자기네 기기 안에 들어가는 것만 초당 3GB 뽑아주는 게 목표거든요. 결코 사용자 친화적인 컴퓨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영상을 처리하는 컴퓨터 치고는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맥이나 아이패드를 구매하는 거죠. 그나마 뭐 아이패드는 UI나 사용자 친화적인데 맥OS는 그렇지 못하다는 게 저의 편견입니다. 아무튼 이걸 한번 꽂아보고 속도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뭐 굉장히 간단하네요. 박스에서 이 부분을 빼면 삼성은 케이블을 잘 넣어주니까 상자 안에 뭐 매뉴얼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매뉴얼이 있네요. 결국엔 안 보고 쓰겠지만 매뉴얼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케이블을 2개 넣어줍니다. USB-C to USB-A 케이블이 있고요. 그 다음에 USB-C to USB-C 케이블이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초당 1GB를 쏴주는 케이블이겠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네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삼성에서 준 케이블을 맥미니에 있는 썬더볼트 포트에 직접 연결했고요. 포맷을 해보겠습니다. 아이패드의 단점은 디스크 포맷을 못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독립적인 컴퓨터로서의 치명적인 결함이라 할 수 있는데, 어차피 윈도우를 한 대는 보유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큰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요즘 1인 1 컴퓨터 시대는 좀 넘어선 상황이니까요. 일반적으로 맥 쓰는 사람들 보면 디스크에 실려 나오는 소프트웨어는 지워버리고 새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호환성의 문제 때문일 텐데, 여기 삼성 T7이 인식됐습니다. 트와일라이트 서치를 하셔서 디스크 유틸리티로 가서 여기 삼성이 레코그나이즈가 됐습니다. 맥 쓰는 사람들은 이걸 무조건 지워버리고 사용을 하더라고요. 새로 지우고 위에 가셔서 지우기를 누르시고 T7, 제가 2대 갖고 있으니까 저는 블루 T7이라고 디스크명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포맷은 그 다음에 스킴을 가셔서 GUID 파티션 맵으로 바꿔주시면 APFS가 표시가 됩니다. 암호화할 수도 있는데 더 느려지니까 안 좋고요. 그냥 APFS로 일반 사용자들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우기를 눌러주시면 디스크를 완전히 지웁니다. 완료되었죠? 그럼 1TB 나옵니다. APS 포맷은 애플 파일 시스템인가 뭐 그래요. 그래서 애플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크를 애플 기기와 윈도우 기기 간에 병행해서 사용하시려면 엑스패시라는 포맷으로 포매팅을 하셔야 됩니다. 흔히들
맥 사용자들은 APFS로 하면 빠르다고 하는데 제가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속도는 아니었고요. 근데 저는 아마 이 디스크를 나중에 지금 테스트상 그냥 가장 빠른 속도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APFS로 테스트를 하는 건데요. 제 경험상 기계식 하드디스크는 절대 맥 포맷으로 파일을 저장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몇 번 기계식 하드디스크도 좀 빨라지겠거니 생각을 하고 APFS 포맷으로 바꿨었거든요. 그때 그 다음에 계속 못 읽어요. 그건 뭐 하드디스크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2개의 2TB짜리 하드디스크를 갖고 있는데요. 그거 둘 다 못 읽어버리더라고요. 일정 기간 사용하면. 그래서 제가 총 4번인가를 리포맷을 하고 저는 맨 처음에 하드디스크의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검색을 좀 해보니까 APFS로 쓰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기계식 하드디스크는요. 애플은 이런 식으로 호환성 관점에서는 굉장히 무식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애플은 폰 사이드에서 넘어온 회사이기 때문에 윈도우나 인텔에 비해서는 호환성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맥킨토시에서는 절대 기계식 하드는 APFS로 포맷하지 마시고 XFS로 포맷을 하세요. 원래 맥이나 아이패드 모드에선 XFS를 읽을 수 있는 파일 포맷 형식이거든요. 근데 그건 이론적인 거고 못 읽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SSD의 경우에는 APFS가 빠르다고도 얘기하는데 앞으로는 XFS 파일 포맷 형식으로 가져가려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요. 그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전에 여기서 XFS로 사용을 하다가 못 읽더라고요. SSD를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냐면 여기 응급조치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파일이 어느 정도 망가져도 응급조치를 누르면 읽어야 돼요. 근데 당시에 최후의 남은 보루가 뭐냐면 XFS로 포맷된 디스크니까 그걸 혹시 윈도우에 가면 읽힐까 그랬고 읽었더니 거기서는 긴급 처치가 돼갖고 복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맥킨토시가 망가진 파일 체계를 복원하지 못할 경우 최소한 윈도우에 가서 한 번 더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최후의 보루를 마련해 놓고자 디스크도 나중에는 XFS로 포맷을 할 겁니다. APFS로 가서 얻어지는 게 거의 없어요. 오히려 이런 디스크들은 다 기존의 PC를 염두에 두고 제작한 거니까요. 윈도우와 맥킨토시의 시장 점유율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드디스크 회사들도 원래 표준은 요즘은 뭐 애플도 잘 팔리니까 애플과의 호환성도 고려해서 제작하지만 하드디스크는 기본적으로 윈도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주변기기이기 때문에요. XFS로 갖고 가실 것을 저는 제 경험상에서는 권장드립니다. 그나마 SSD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한두 번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이내 어쨌든 복원을 할 수가 있었지만 기계식 하드디스크는 맥에만 연결해서 사용하더라도 윈도우 액세스가 있으신 분은 XFAT 포맷으로 포매팅 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팁입니다. 생고생했어요. 하드디스크 한 서너 번 날라갔었어요. 저만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그걸 검색을 하다 보니까 기계식 하드디스크에 APFS 포맷을 쓰지 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디스크 스피드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스팔라이트 서치 가셔서 블랙매직 디스크 스피드를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정확하진 않고 들쭉날쭉하거든요. 스피드 테스트 소프트웨어마다요. 1GB를 블루 T7 지금 삼성 디스크에 스피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좀 업데이트 됐을래나? 많이 나오네요.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800MB, 리드는 676이 나옵니다. 제가 최대 본 속도가 680에서 720 정도 사이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800하고 680 나옵니다. 리드는 680, 라이트는 802가 나옵니다. 여기 파란 거는 어느 정도의 영상 속도를 이 디스크가 처리할 수 있느냐를 표시해 주는 겁니다. 여기 4K 60까지 잘 올라가죠. 프로레스는 안 되고 뭐 일반 유튜버가 걱정해야 할 느린 속도는 아닙니다. 여기 몇 안 되는 거 있는데 이건 뭐 영화 제작자나만 사용하면 되겠고요. 800이면 잘 나오네요. 뭔가 업그레이드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XFS로 한번 리포맷 한 다음에 속도를 한번 테스트해 봐야겠습니다. 이번엔 속도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엔 아이패드 프로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아이패드 프로를 한번 속도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아이패드 프로에는 좀 전에 사용했던 블랙매직 테스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앱이 파일 전송 속도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럼 아이패드 프로에 있는 영상을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3GB짜리 영상을 방금 연결한 파일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숫자가 표시되는데 690,
정도 나옵니다. 삼성에 가져간 영상 파일을 아이패드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50, 400, 300 뭐 이렇게 나오네요. 굉장히 큰 차이가 나네요. 한 20% 차이가 납니다. 세시가 작으니까 일부러 제한을 걸어놓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 혹시나 제가 이걸 썬더볼트 허브에 연결을 하면 약간 속도가 빨라지나 보겠습니다. M1 칩에 문제가 있어서 일부 디스크들은 썬더볼트 허브를 통해서 보낼 때 더 빨라지는 경향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제게 그런 것인지 모르겠으나 여기 썬더볼트 허브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썬더볼트 허브에 연결을 했고요. 썬더볼트 허브 연결 케이블을 아이패드에 꽂겠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해보죠. 이제 모니터 연결이 돼 있으니까 모니터로 가서 똑같은 앱으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금 스피드의 차이는 백매직 테스트와 지금 제가 여기서 속도 테스팅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종의 파일 앱이죠. 그것 간에 편차가 있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좀 전에 카피한 파일을 카피해서 삼성 SSD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먼저 있던 거를 지워놓고 하는 게 낫겠죠. 아이패드에 있는 1GB 파일을 새로 구매한 T7에 가져가 보겠습니다. 640 똑같네요. 640 정도로 유지해 줍니다. 그리고 반면에 하드디스크에서 아이패드로 가져오는 확 떨어집니다. 원래 있던 파일 킵보스로 하죠. 둘 다 그대로. 이게 480 아까랑 비슷합니다. 다음 점점 떨어지네요. 375, 95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1GB가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평균치를 구하면 500 정도, 절반 나와주고 M1 맥칩은 한 70% 정도 나와준다고 보면 되겠네요. 800하고 630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그러니까 퍼포먼스가 굉장히 나쁩니다. 외장 기기 연결했을 때는요. 인텔 칩에 비해서. 그러니까 맥으로 간다고 해서 반드시 꽃받친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외장 기기 하나도 안 붙이고 쓰신다 그러면 맥이 훨씬 좋겠죠. 근데 아무것도 안 붙이고 쓰기는 좀 어렵거든요. 특히 랩탑 같은 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속도 테스트를 보여줬습니다. 참고 T7 SSD는 초당 1GB 쏴주는데 아이패드 미니 6의 외장 하드 속도는 초당 200MB가 최대치입니다. 그래서 T7을 사용하실 필요는 없고요. T5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둘 다 기기가 가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신다 그러면 T7을 구매하는 것 나쁘지는 않다 보겠습니다. 아이패드 미니 6가 외장 하드에 파일을 전송하는 속도는 맥미니나 아이패드 대비 느린 것은 사실이나 지금 재즈 벤치 디스크 테스트에서 확인하셨듯이 본체의 속도는 평균 500MB 나와주고 이 속도는 좀 전 맥미니와 아이패드 프로의 T7 속도 테스트에서 보셨듯이 M1 기기에 T7 SSD를 붙여놓고 작업할 때 파일 전송 속도와 차이가 없으므로 영상 편집에는 그것이 프로 수준급이 아닌 영상 제작자로서는 아이패드 미니 6로도 얼마든지 지장 없이 영상 편집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이상이었습니다.